안녕하십니까, 최원주입니다. 자, MSCI 어제 편출된 종목들, 종목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자, 펄어비스, JYP, 현대미포조선, 호텔신라, FNF입니다. 당연히 어제 그림이 좋지 않았어요. 어제 시장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들은 그다지 재미없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참 버틴 종목도 있고 추가로 하락한 종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펄어비스는 자, 이거 사실 문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신규 신작들 불안감도 이런 게 많이 나와서,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2023년에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지선 지키지 못하고 좀 떨어진 바가 있습니다. 자, 4만 원을 빨리 복귀해야 되는 시점에서 또 MSCI 지수 편출이라는 또 악재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움직임이 별로 없죠. 종가로 좀 빠지긴 했지만, 자, 결국은 뭐냐면 어떤 종목들도 악재가 나와도 바닥일 때는 그게 악재가 아니에요. 그죠? 거의 더 떨어질 수 없던 밑바닥이 될 수가 있겠죠. 자, 펄어비스도 보시면 3만 원 이하로 갈 종목은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죠. 뭐 작년에 실적은 그랬지만 얘는 언제든지 또 1000억 영업이익을 찍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 종목은 추가 하락보다는 이제 좀 버틸 확률에 좀 한 표를 올리겠습니다. 자, 게임주들 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힘들었죠. 뭐 크래프톤 이런 것들은 뭐 잘 나긴 하는데, 자, 신작 기대가 먹고 실적 안 좋은 게임주들은 도태되고 있다는 건 뭐 맞습니다. 자, 뭐 카카오 게임주 같은 경우도 시총 탑10까지도 있었던 종목인데 지금 많이 밀려나 있죠. 실적 문제도 있고, 어제 게임 섹터들에서 대부분 좀 좋지는 않았어요. 자, 펄어비스는 자, 이전 저가는 어떻게든 좀 지켜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올라와도 4만 원이 일단 문제예요. 4만 원. 자, 4만 원에서 좀 박스 좀 치다가 흐름을 도모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게임 섹터도 지금 올릴 명분이 좀 떨어지죠. 근데 많이 떨어져 있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JYP인데, 자, JYP는 좀 엎친 데 덮친 게 좀 많이 나오죠. 뭐 박진영 씨 추가 매수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뭐 주가는 신통치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위기론들이 좀 나오죠. 자, 실적 악화 가능성들, 음원 때문에 뭐 이런 것들 얘기 나오죠. 중국과의 관계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서도 JYP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했죠. 이거 너무 좋은 회사고 재무제표도 너무 좋다. 그리고 향후도 미래도 나쁘진 않다. 근데 14만 6천 원짜리는 아니다라고 제가 강조 많이 했잖아요. 자, 이거는 이때 올린 거는 사실 여름에 할 수 있는 섹터들이 몇 개 없었어요. 반도체도 좀 그랬고, 결국 2차전이 또 막 올리다 결국 쥐어 짜냈죠. 그리고 결국 같이 움직인 게 이거였단 말이에요. 엔터주. 근데 사실은 고평가되어 있는 건 맞아요. 성장성은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뭐 1조를 찍는 그런 기업이 되기는 뭐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죠? 캐파가. 한계점에 봉착했다라고 좀 봐야 돼요. 자, 근데 9만 원은 지켰어야죠. 9만 원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발목 라인까지 올 거다. 그 자리가 제가 말씀드린 게 7만 원이었잖아요. 그죠? 결국은 어제 5%까지도 하락했었다. 어제 급등장이었음에도 JYP 주주분들은 소외를 좀 받는 장이 아닐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MSCI 편출은 당연히 JYP에도 악재고 얘도 상승분이 있었기 때문에 까먹는 게 더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그러면 다른 엔터주들은 반응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하이브는 올랐네요, 그죠? 뭐 SM도 이제 주가 거의 바닥이고 얘도 소폭 올랐네요. 자, YG는 신규 걸그룹 나왔는데 그닥 반응이 없더라고요. 자, 어제도 그냥 소폭 상승에 그쳤네요. 자, 엔터주도 이제 바닥을 찍는 가운데서 JYP가 편출당했지만 이제 엔터주들이 자리 잡고 바닥에서 어느 정도 일정 반등이 나오면 JYP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자, 러닝 콜렉션이 일어나줄 필요가 있는 그런 포지션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7만 원을 이탈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미포조선인데, 자, 현대미포조선은 적자는 좀 길어지곤 있는데, 자, 이 종목 조금 아깝죠. 자, 이렇게 물러날, 많이 내려와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제 저가로는 거의 8%네요. 7% 하락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뭐 외국인 기관들이
지금 한 2달 동안 거의 매수가 없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기도 했죠. 자, 이제 조선 업종들 기대감에 이렇게 1호를 스타트를 잘 하려고 작년 11월부터 저점 잡고 올라왔잖아요. 9월, 10월은 어쩔 수 없었고요. 시장이 워낙 폭락을 했으니까. 자, 근데 1월 딱 들면서 시장이 첫날만 상승하고 폭락했잖아요. 얘는 그대로 그걸 받았어요. 그대로 받고 이제 바닥 라인에서 이제 잡으려고 올라올 때 얘는 추가 하락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어때요? 이제 다음 지지 라인이 딱 나오죠. 여기에요. 여기. 요 라인. 6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이전 저점을 깼기 때문에 흐름은 좋지 않게 가고, 그리고 이제 추세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쐐기형으로 바뀌죠. 자, 이제 하락 쐐기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특정 지역에서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 자리를 저는 6만 원으로 1차 지지선을 일단 잡아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평선들, 이제 장기 평선들도 전부 다 여기 나서 이제 이평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다시 올라오면 저항이 되겠죠. 자, 일단 6만 원 지지 확인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 오늘 뭐 추가로 밀린다고 하면 오늘 6만 원 터치 가능성도 좀 열어둘 필요는 있다.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조금 치명적이었어요. 제일 현대미포조선이. 자, 그 다음에 호텔신라인데, 자, 호텔신라는 또 이미 바닥을 좀 경험했고요. 자, 뭐 요런 데 올라오기도 했었잖아요. 뭐 중국 뭐 그 단체 관광 기대가. 근데 뚜껑을 열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결국은. 소수였고, 뭐 돈을 쓴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상당히 이쪽은 면세점, 그러니까 중국 관련, 소비 관련은 그닥 좋진 않아요. 근데 그쪽도 이제 바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6만 원을 이건 거의 밑바닥 라인이라 6만 원 이탈은 그닥 좋진 않아요. 근데 어제 얘도 마찬가지로 자, 2% 정도, 많이는 아니지만, 하지만 어제 장에서 마이너스 2%라는 건 역으로 마이너스 4%급의 하락이라고 좀 볼 수가 있죠. 자, 당연히 외국인 기관 일단 매도가 나왔고, 역시 MSCI 편출이라는, 자, 호텔신라는 크기도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작년에 뭐 실적이 그래도 선방했다라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데, 4분기는 물론 이제 적자가 전환됐지만, 자, 올해도 얼마나 잘 버틸 수 있는지 실적으로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소비 이런 것도 있고 면세점, 해외 매출 이런 것들 다 계산해 볼 때 호텔신라 올해 이 정도가 바닥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돼요. 이 정도가 바닥이 아닐까. 자, 마지막으로 FNF인데, 자, FNF도 굉장히 좋은 실적, 그리고 이 종목도 실적에 비해서는 막 주가가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근데 좀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단계죠. 자, 보시면 자, 여기 고점 찍고 계속 흘러내려요. 신저점 갔는데, 자, 이 종목도 추가로 이제 하락할 가능성도 열어는 놔야 됩니다. 열어는 놔야 돼요. 자, 조금 낙폭이 좀 크고, 그리고 얘는 반등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섬유의복 이쪽이 경기를 좀 많이 타죠. 자, 요새 뭐 경기 둔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뭐 마땅한 반등도 하지 못했어요. 계속 흘러내렸고, 자, 이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어떤 상승 모멘텀이 좀 필요합니다. FNF는. 자, 어쨌든 또 저가 한번 내려왔기 때문에 그 저가에 대한 반발 매수세는 충분히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실적도 견고하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 뭐 리포트 보면 나쁜 리포트는 없어요. 왜냐하면 실적은 계속 선방에서 나오니까. 근데 뭔가 어떤 강한 그런 게 없죠. 상승 모멘텀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자, 중요한 라인들 체크하겠습니다. 자, 12만 원. 자, 얘는 제가 매매를 해보려고 시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직 이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선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8만 원 이렇게 좀 돼 있는데, 자, 그러면 다음 지지 라인은 어딜까요? 지지 라인은 없어요. 그죠? 왜냐면 지금 신저가로 다 뚫렸기 때문에 특별히 지지 라인은 없습니다. 자, 라운드 피겨로 가면 6만 원이 다음 지지 라인이 되겠는데, 그건 약간 어거지성 지지 라인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얘가 해줘야 할 일은 다 털고, 그래, MSCI까지 편출당했다. 그래, 그런데 우리는 실적으로 먹고 살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저가 메리트를 쌓고 가는 방법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8만 원, 9만 5천 원. 자, 9만 5천 원 정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추세 전환이 될 가능성도 있죠. 절대로 이 종목이 계속 줄줄 흘러내리지 않아요. 그죠? 특정 지점에서는 저가 메리트를 잡고 추세 전환이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MSCI 편출은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수급면에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MSCI 편출된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주였습니다.